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로부터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레스토랑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서 레스토랑을 하나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플래닛 할리우드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플래닛 할리우드를 소개한 웹사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레스토랑 이름이 나타나고 밑에를 보시면은 레스토랑에 위치한 주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의 리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0개씩 리뷰 글이 나타나고 있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183페이지에 걸쳐갖고 리뷰 글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넘겨봐도 앞서와 똑같은 그러한 구조로 리뷰글 10개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리뷰글을 성공적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으면은 나머지 페이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코드를 이용으로 해서 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183페이지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플래닛 할리우드에 대한 모든 리뷰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웹사이트의 URL을 복사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복사한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URL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뷰 페이지로부터 웹페이지의 HTML 문서를 읽어드린 다음에 파싱을 합니다. XML2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ead HTML 함수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HTML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파싱을 합니다. HTML 문서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결과를 HTM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싱된 결과는 html.parse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HTML 문서를 정상적으로 잘 읽어드렸고 그 문서를 트리 구조 객체의 문서로 파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싱된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웹사이트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우리가 수집할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레스토랑의 위치 정보도 함께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각 리뷰별로 리뷰글의 작성자 이름과 그리고 작성 일자, 리뷰글의 제목, 리뷰글 자체의 텍스트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각 리뷰가 부여한 평점 데이터는 동그라미 형태로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리뷰가 부여한 평점 데이터도 함께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콘텐츠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F12키를 갖고 개발자 도구를 호출을 하고 요소 탐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대응되는 HTML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레스토랑의 이름부터 수집을 하겠습니다. 요소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콘텐츠를 클릭을 하게 되면 대응되는 HTML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레스토랑의 이름은 h1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갖고 클래스의 속성값을 이용을 해서 엑스패스를 정의를 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을 추출해서 name이란 변수에 저장을 할 거고요. 엑스패스 에스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파싱한 HTML 문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이제 엑스패스를 지정을 합니다.
아까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h1 태그 내에 우리가 원하는 레스토랑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h1 태그의 범위를 좁혀갖고 클래스의 속성 값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HTML 코드를 와서 보시면은 클래스의 속성 값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속성이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소 탐색기의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 속성 값을 우리가 쉽게 복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카피 엘리먼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태그가 복사가 돼서 클립보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카피한 거를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그 대응되는 부분에 HTML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클래스의 속성 값을 복사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복사한 클래스의 속성 값을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레스토랑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h1 태그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식별된 노드셋으로부터 우리는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레스토랑의 이름 정보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고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확인해 보면은 플래닛 할리우드라는 레스토랑 이름이 잘 추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레스토랑의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치 정보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소 탐색기를 이용해서 저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A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태그의 클래스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플래닛 할리우드의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를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패스를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A 태그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A 태그의 클래스 속성을 이용을 해서 식별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피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클래스의 속성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엑스패스를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 태그를 식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값을 XML valu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은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두 번째 원소에 우리가 원하는 플래닛 할리우드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 A 태그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A 태그의 범위를 좁힐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HTML 코드를 보시면은 A 태그와 같은 계층에 스팬 태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노드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A 태그를 식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스팬 노드를 식별을 한 다음에 이 스팬 태그와 A 노드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반영한 엑스패스 엑시스를 정의를 해서 A 태그만을 식별을 해 보겠습니다. 스팬 태그와 A 태그는 같은 수준에 놓여 있고요. 스팬 태그 바로 다음에 A 노드가 있기 때문에 스팬 태그와 A 태그 간의 관계를 following 시블링으로 엑스패스 엑시스를 정의를 해서 A 태그만을 식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팬 태그를 한번 카피를 해서 스팬 태그의 클래스의 값을 이용을 해갖고 스팬 태그를 식별을 해 보겠습니다.
A 태그 위에 스팬 태그를 식별을 할 거고요. 스팬 태그 역시 클래스 속성값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카피한 요소의 속성값을 이용을 해서 스팬 태그를 식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A 태그와 같은 레벨에 있는 스팬 태그를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스팬 태그와 A 태그 간의 관계를 엑스패스 엑시스로 정의를 합니다. 스팬 태그와 A 태그는 서로 시블랭 관계에 있고 스팬 태그 바로 뒤에 A 태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following sibling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먼저 스팬 태그를 트리 구조상에서 식별을 하고 그리고 그 스팬 태그에 following sibling 관계에 있는 A 태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레스토랑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A 태그만을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XML 밸류 함수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주소만이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한 대로 주소만이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추출한 결과를 제가 location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로케이션 변수에는 플랜 레스토랑의 위치 정보가 정확히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뷰글 작성자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로 이동해서 리뷰글 작성자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뷰글 작성자에 대한 소스 코드는 작성자의 이름을 클릭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iv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보면은 div 태그의 클래스 속성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div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는 리뷰글 작성자 이름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를 카피를 해서 R 환경으로 가지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엑스패스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div 태그 밑에 또 div 태그 아래에 우리가 원하는 리뷰글 작성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div 태그의 클래스 속성값을 이용을 해서 범위를 좀 제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카피한 것을 복사해서 그분의 클래스 값을 이용을 해서 div 태그를 제한을 좀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값이 이런 값을 갖고 있는 div 태그 아래에 div 태그 내에 우리가 원하는 리뷰글의 작성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노드셋으로부터 XML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추출하게 되면은 리뷰의 작성자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의 작성자 이름이 잘 추출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저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작성자 이름을 정확히 잘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페이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저 엑스패스를 가지고는 좀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성자가 있습니다. 예를
그럼 181페이지를 제가 한번 넘겨봤는데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작성자 이름이 TripAdvisor 리뷰 on Facebook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러한 div 태그의 구조 내에 작성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는 클래스의 속성값이 infoText인 그러한 div 태그 아래에 div 태그 내에 작성자 이름이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작성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정의한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추출해 줄 때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작성자는 여기 지금 바로 위에 보면은 일반적인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요. 어떤 태그에 포함되어 있냐면 infoText pointer cursor라는 그러한 div 태그 아래에 작성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TripAdvisor 리뷰 온 Facebook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속성값이 앞에랑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엑스패스를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또는 조건으로 우리가 div 태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첫 번째 형태의 엑스패스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자 이름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러한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작성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div 태그의 클래스 속성값이 조금 다른 형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또는 조건으로 엑스패스를 지정을 해서 값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앞에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 이름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출한 값을 autho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author에는 10개의 작성자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81페이지 같은 그런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더라도 저 엑스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작성자 이름과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이 TripAdvisor 리뷰어 온 페이스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작성자 이름까지도 모두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제가 미리 알고 저렇게 엑스패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엑스패스를 이용을 해서 이 TripAdvisor의 작성자 이름을 추출하다 보면은 누락되는 경우가 목격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왜 그런지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런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사실을 발견을 하고 사후에 엑스패스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뷰글 작성 일자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작성 일자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작성 일자의 콘텐츠를 요스 탐색기를 이용을 해서 식별을 해보면은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팬 태그 내에 작성 일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팬 태그 내에 텍스트로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혹은 스팬 태그의 타이틀 속성에 속성값을 추출해서 작성 일자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스팬 태그의 타이틀 속성의 속성값을 추출해서 작성 일자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스팬 태그의 클래스가 rating date인 그러한 스팬 태그를 찾고 그 스팬 태그의 타이틀 속성에서 속성값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엑스패스를 정의를 해보면은 스팬 태그를 찾고요. 스팬 태그의 클래스 속성값이 아까 레이팅 데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레이팅 데이트라고 속성값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스팬 태그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 있고
저 스팬 태그의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속성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xml get attr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 속성의 속성 값을 추출해 달라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0개의 리뷰글 작성 일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결과를 데이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트에는 저렇게 날짜를 나타내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건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 객체로 변환하기 위해서 as.date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텍스트를 날짜 객체로 변환하기 위해서 포맷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맷이 어떤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strptime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 됩니다. 도움말을 보시면 밑에 %와 알파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포맷의 지정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날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월 이름이 풀네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도 4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월 이름을 풀네임으로 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포맷 인수가 %대문자 B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소문자 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 4자리는 % 다음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Y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 Y는 2자리로 표현된 연도고 지금처럼 4자리에 표현된 연도는 대문자 Y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포맷 지정 방법을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as.d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텍스트를 날짜 객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저 월 이름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로케일을 임시로 북미 표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수집한 텍스트 형태의 날짜 데이터를 as.da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날짜 객체로 변환을 합니다. 포맷 인수에 처음에 지정할 것이 월 이름이고요. 그래서 %대문자 B고 그 다음에 날짜를 지정하니까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한 칸 띄고 %대문자 Y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연도 4자리에 나타내는 포맷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된 결과를 데이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날짜 형태로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케일은 다시 한글 로케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리뷰글 제목도 추출해 보겠습니다. 리뷰글 제목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뷰글 제목은 여기에 이렇게 콘텐츠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스 탐색기를 이용해서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스팬 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팬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값이 nOquartz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스팬 태그 내에 리뷰글 제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엑스패스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리뷰글 제목을 추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팬 태그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속성 값이 nOquartz였습니다. 클래스의 속성 값이 nOquartz인 스팬 태그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리뷰글 제목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팬 태그 노드셋으로부터 XML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은 10개의 리뷰글 제목을 추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시면은 10개의 리뷰글 제목이 정상적으로 잘 추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결과를 quote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10개의 리뷰글 제목을 정상적으로 잘 추출을 했습니다. 리뷰글 텍스트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리뷰글 텍스트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웹페이지로 왔습니다. 요스 탐색기를 이용해서 리뷰글 텍스트에 대응되는 HTML 코드를 살펴보면은 p 태그 안에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 태그 안에 클래스의 속성값이 partial entry인 그러한 p 태그 안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정보를 이용해서 저 p 태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p 태그를 식별을 하고요. p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값이 partial entry인 그러한 p 태그를 식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드셋으로부터 XML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추출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텍스트가 잘 들어온 것 같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10개의 리뷰글이 있는데 지금 나온 결과는 2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웹페이지를 가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각 리뷰글 밑에 플래닛 할리우드의 담당자의 답글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 p 태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작성한 리뷰글과 함께 담당자가 작성한 답글도 함께 추출이 됩니다. 저는 지금 고객이 작성한 리뷰글만을 추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 p 태그의 콘텐츠를 추출하는 것으로는 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p 태그의 상위 노드를 조금 더 좁혀갖고 우리가 원하는 작성자의 리뷰글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div 노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div 노드 중에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prwrf로 시작하는 이 div 노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아래에 있는 p 태그를 추출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div 노드냐면은 클래스의 속성값이 좀 복잡한 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스라고 속성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div 태그 아래에서 우리가 찾는 컨텐츠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 경로로 이렇게 두 개의 슬래시를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클래스의 속성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prw, rup, prw, reviews, text, summary, hs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이름으로 클래스의 속성값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의 속성값을 갖고 있는 div 태그 아래에 있는 p 태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10개의 고객의 리뷰 텍스트를 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또 20개가 나오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10개의 리뷰 텍스트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상위에 노드를 찾아가 보면요. 그 상위의 노드 중에서 쭉쭉쭉 올려보시면은 UI 컬럼 IS9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의 속성 값이 UI 컬럼 is9인 그러한 div 태그부터 한번 범위를 더 좁혀갖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보는 거죠. 자, 클래스 속성값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UI 컬럼 is9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div 태그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하나로 그 div 태그를 우리가 바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I 컬럼 is9 밑에 div 태그 밑에서 우리가 p 태그 아래에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고객의 리뷰 텍스트만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정할 div 태그는 여기 있는 요 div 태그고요. 그 밑에 있는 div 태그 중에서 여기 있는 div 태그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p 태그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 갖고 저 p 태그를 식별을 해서 안에 콘텐츠를 가져오게 되면은 10개의 고객의 리뷰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속성 값이 UI 컬럼 is9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10개의 리뷰 텍스트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네, 10개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그 계층 구조를 거쳐갖고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리뷰 텍스트 10개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그 태그의 구조를 보시면요. 맨 상위에 있는 div 태그 클래스의 값이 UI 컬럼 is9인 그 밑에 div 태그 아래에 p 태그를 찾았는데 그 div 태그 우리가 찾은 그 div 태그가 요 상위에 있는 div 태그의 두 번째 div 태그입니다. 보시면은 div 밑에 스팬이 있고 또 div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div 그러니까 두 번째 div 태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div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속성값을 다 적지 않고 이 클래스의 속성값이 UI 컬럼 is9인 그 div 태그 밑에 있는 두 번째 div 태그에 있는 p 태그를 찾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프레스 프레디켓을 이용을 해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div 태그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복잡하게 적지 않고 그냥 e라고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div 태그를 식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개의 리뷰 텍스트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10개의 리뷰 텍스트가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결과를 제가 리뷰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리뷰라는 변수에는 10개의 리뷰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평점 데이터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부여한 평점 데이터는 HTML 코드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거기 대응되는 부분이 HTML 코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스팬 태그에 클래스의 속성 값으로 지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UI 버블 레이팅 버블 20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텍스트를 제외하고 요 2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숫자만을 추출하게 되면은 저 고객이 부여한 평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총 5점 만점에 2점이라는 얘기죠. 그 2점이라는 얘기가 클래스의 속성 값으로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팬 태그에서 클래스의 속성 값을 추출한 다음에 그 텍스트의 끝에 두 자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저 고객이 부여한 평점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팬 태그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 상위에 있는 div 태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div 태그에
클래스의 속성 값이 UI 컬럼 is9인 그 div 태그 아래에 있는 스팬 태그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팬 태그를 찾을 수가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div 태그의 클래스의 속성 값이 뭐였냐면 UI 컬럼 is9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팬 태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드셋을 추출하고 여기에서 xml get at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에 있는 속성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평점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무려 42개의 지금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도 있어요. 보시면은 UI 버블 레이팅 버블 20 이게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죠. 근데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평점 데이터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식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데이터부터 한번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에 노드셋을 추가를 해갖고 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스팬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위 노드를 보시면은 쭉 올라가 보시면은 요 위에 상위 노드가 요런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 리뷰 섹터 cx 브랜드 리프레시 페이지 2라는 클래스의 속성 값을 갖고 있는 div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있는 하이 노드에 있는 div 노드를 찾고 그 밑에 있는 스팬 노드를 찾아갖고 그 스팬 노드로부터 클래스의 속성 값을 추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경로를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속성값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긴 이름이었죠. 리뷰 섹터 cx 브랜드 리프레시 페이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름을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리뷰 셀렉터네요. 리뷰 셀렉터 cx 브랜드 리프레시 페이지 2입니다. 네, 이렇게 div 태그 2개를 거쳐갖고 스팬 태그 아래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의 속성 값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팬 태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그죠? 여기 스팬 태그가 있고 그 밑에 또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스팬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스팬 태그까지도 같이 추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스팬 태그의 속성값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via mobile이라는 값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팬 태그를 뽑아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평점 데이터만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팬 태그를 조금 더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스팬 태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스팬 태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속성값이 UI 컬럼 is9인 그 div 태그 아래에 있는 스팬 태그 중에서 첫 번째 스팬 태그만으로 범위를 제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express predicate로 인덱스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첫 번째 스팬 태그만을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10개의 평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출한 평점 데이터를 제가 rating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rating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되어 있는 평점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맨 끝에 이 두 자리입니다. 맨 끝에 두 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추출을 하고 그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10으로 나누게 되면 1점부터 5점까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평점 데이터를 숫자 형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끝에 두 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제가 string r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r 패키지를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str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일부 문자열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rating 문자열에서 start 인수에다가 -2 이렇게 주게 되면은 끝에서 두 번째부터의 문자열을 추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는 20, 10, 40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저 두 개의 텍스트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출된 결과를 as.numeric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바꾸고요. 바꾼 숫자를 10으로 나눠 갖고 1점부터 5점의 단위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rating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면은 우리가 추출한 저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끝에 두 자리에 대응되는 평점 데이터를 숫자로 만들어 갖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1점부터 5점까지의 척도로 표현되어 있는 평점 데이터를 추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로부터 모든 리뷰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추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차례대로 웹페이지에 접근을 하면서 모든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수집할 페이지의 개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페이지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가 HTML 코드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 페이지 개수는 웹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걸쳐 갖고 모든 리뷰 데이터가 게시가 되어 있고요. 저 183이라는 숫자는 HTML 코드상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A 태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 태그의 클래스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183이라는 저 총 페이지 개수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를 복사를 해서 R 환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패스를 정의하겠습니다. A 태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클래스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A 태그를 식별을 합니다. 클래스의 속성 값은 조금 전에 카피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스패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총 페이지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A 태그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XML valu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추출하게 되면은 총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183이라는 총 페이지 개수가 정확히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추출된 결과를 total.page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서 다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000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콤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콤마를 먼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콤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그걸 모두 빈 코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as.numeric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 total.pages라는 변수에는 숫자로 변환되어 있는 총 페이지 개수가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바탕으로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로부터 레스토랑의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립어드브 리뷰란 이름으로 그러한 함수를 미리 작성을 해서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 함수의 코드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코드들을 대부분 재활용을 합니다.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우리가 추출할 레스토랑의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인수 n인수에는 우리가 추출할 웹페이지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추출할 웹페이지 개수가 지정이 안 되면은, 다시 말해서 n의 null 값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전체 페이지를 모두 찾아가서 모든 리뷰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여기 if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에서는 n값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전체 페이지 개수를 추출하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작업이죠. 그래서 그 작업의 결과 전체 페이지 개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페이지 개수를 n인수에다가 할당을 해서 모든 페이지로부터 리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빈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빈 데이터 프레임에는 우리가 추출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북미 표준 방식으로 시스템 로케이를 설정을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를 돌면서 우리가 지정한 페이지 혹은 모든 페이지에 걸쳐 갖고 리뷰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for loop를 돌게 되죠. 여기서 n은 추출할 페이지 개수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페이지 개수만큼의 숫자가 될 거고요. 만약에 n이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 코드를 통해서 전체 페이지 개수가 n에 할당이 돼서 전체 페이지 개수만큼을 for loop를 돌면서 모든 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매 페이지마다 URL이 바뀌기 때문에 그 URL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한번 URL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한번 이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의 URL도 한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 때 이 중간 부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views하고 Planet Hollywood 사이에 5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후의 페이지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중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510이 들어가고요. 3페이지에는 520이 들어가고 4페이지에는 53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바뀔 때마다 저 부분이 바뀌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for loop를 돌리면서 저렇게 바뀌는 부분을 반영한 URL을 만들어 갖고 그 URL부터 HTML 문서를 읽어드리고 파싱을 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n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n-1 곱하기 12 요 5 다음에 숫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리뷰즈를 중심으로 해서 이 URL을 쪼갠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부터 n-1 곱하기 10 5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자열을 삽입을 해서 매 페이지를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i가 1일 경우, 다시 말해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그 베이스 URL이 URL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5, 10, 5, 20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러한 기본 페이지가 되고요. 그 페이지를 URL 변수에다 그냥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요 else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reviews 하이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문자열을 쪼개고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쪼개지는 거죠. 쪼개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5 다음에 n-1 곱하기 10이란 그러한 산식에 의해서 두 번째 이후에 바뀔 부분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앞부분하고 쪼개진 뒷부분 사이에 이러한 문자열을 추가를 해서 URL을 생성을 해주게 되죠. 그럼 두 번째부터 웹페이지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URL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URL로부터 HTML 문서를 읽어드리고 파싱을 하고 그리고 그 파싱된 문서로부터 우리가 앞서 작성한 코드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레스토랑의 이름, 위치, 리뷰글 작성자, 날짜, 리뷰글의 제목, 그리고 리뷰글의 텍스트 자체, 그리고 평점까지를 모두 추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각 페이지로부터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길이가 0보다 큰지를 체크해 갖고 0보다 커서 수집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그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이름, 위치 정보, 리뷰글 작성자, 작성 일자, 리뷰글의 제목, 리뷰글 텍스트, 그리고 끝으로 리뷰 평점까지를 모두 모아 갖고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앞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의 뒤에다가 rbind 함수로 붙여갖고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for loop를 돌면서 1페이지부터 n페이지까지 인수로 주어지는 페이지 개수까지를 돌면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이 종료가 되면은 n페이지까지의 리뷰 데이터가 모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sys.sleep이란 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반복적인 접속 시도로 인해서 웹사이트 연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처리를 임의의 간격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페이지까지 모든 데이터가 다 추출이 되면은 원래의 로케일을 한글 로케일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고유의 아이디를 1번부터 행위번호까지 쭉 부여를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다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열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아이디열이 추가가 돼서 각 리뷰별로 고유 아이디를 갖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플래닛 할리우드 레스토랑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자학 공간에 적재를 합니다. 수집한 결과를 tripadv.review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베이스 URL에 첫 번째 페이지의 주소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URL 주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카피한 그 주소를 활용하면 됩니다.
n인수의 5를 지정을 해서 처음 5페이지의 데이터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섯 페이지니까 모두 50개의 리뷰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요. 8개의 변수가 모두 잘 수집이 됐습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각 변수별로 데이터가 잘 들어와 있고요. 행을 내려보면은 모두 50개의 리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모두 수집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래닛 할리우드 레스토랑의 전체 리뷰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n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리뷰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걸쳐 갖고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접근하면서 전체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나중에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로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load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작업 공간에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립어드바이저 웹사이트로부터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레스토랑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